제가 매듭 처리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층층이 구조. 네, 층층이 구조는 계단식 밭처럼 해서 층층층 이렇게 스크래퍼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 패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층층층을 줘가지고 꽉 이렇게 디스크 패드, 자동차 디스크 패드 2중이나 3중이나 상관없습니다. 뭐 4중, 5중, 6중, 7중, 10중 뭐 상관없어요. 두 층층이나 층층이 구조를 각 잡아주면, 이 층층이 구조가 제 나름대로 독특한 구조인데, 이게 참 뭐랄까 굉장히 힘을 축적하고 증폭하는 구조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층층이 기술을 제가 이렇게 제품에 많이 도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층층이 기술은 자동차 바퀴 돌릴 때도 회전축에 돌아갑니다. 회전축을 돌릴 때는 거긴 매듭을 주고, 스크류형 매듭을 주고, 자동차 바퀴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바퀴 도는 건 좀 얇을 수 있어요. 모든 모터에는 이 모양이 다 들어갑니다. 2중이나 3중, 2겹이나 3겹이더라. 모든 모터에는 이 모터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이 넓은 부분이죠. 회전축을 돌리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층층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망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층층이 구조를,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모양이 제품마다 틀리니까 어디 얄쌍할 수도 있고, 좀 정으로 만들 때는 뒷부분 이렇게 망치 부분, 해머 이런 식으로, 스크래퍼, 끌칼, 3중 그 계단식 반처, 산의 계단식 반처럼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층층이 구조가 제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물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층층층층 올라가는, 이게 압력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층층이 좀 더 넓은, 이거는 좁고 좀 더 중간, 좀 더 넓은, 이런 식으로 층층층 올라가는,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층층층 올라가는, 서로 폭이 틀리죠.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폭이 틀립니다. 반도체 기술에도 다 사용이 됩니다. 이 층층이 구조가 매듭 구조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든 구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력포, 그렇지, 압력포를 군사용 그 한포나 압력포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층층이 구조를 만들어주면 한포 자체를 이렇게 길게, 이제 이게 길게 되겠죠. 한포나 이런 것들을 길게 5겹을 해도 상관없어요. 6겹, 7겹, 10겹이면 어떻습니까? 압축포 만들 때 이런 층층이 구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이나 뭐 이렇게 에어컨 같은 데도 이게 압축기를, 제가 쓰는 기술이죠. 압축기를 쓰지 않고 이런 층층이 기술을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기를 쓰지 않고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만드는 장치들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과 제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그다음 매듭 구조, 모든 자루 부분에 매듭을 주는 겁니다. 뭐 그 매듭, 회전축에, 자동차 회전축에도 매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기관에도 매듭이 들어가서 열을 분산을 시켜주거나, 뭐 냉각기 같은데, 그렇죠, 호스 같은데 금속 매듭을 줘가지고 열을 발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매듭, 그 다음에 냉각수 통 안에, 통 바깥에 금속 매듭을 줘가지고 열을 빼는 기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매듭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끼도 이렇게 층층이 기술을 들어갑니다. 도끼도 이 층층이 그래서 보다 잘 할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는 칼도 이 층층이 기술로 할 수 있습니다. 칼도 보통 일반 그 칼은 이렇게 속고보드용 칼이다 그러면 얇은 삼각형 형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좀 더 강한 칼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서로 윗부분이 제일 두껍고 그다음 두껍고 이런 식으로 칼을 층층이로 만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층층층 3층 정도면 되고, 2층이나 3층 정도 이렇게 층층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2개 정도면 되겠죠. 칼 같은 거는 2개 정도면 밑에 부분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전달되면, 속고보드 칼이라든지 특수칼, 일반 모든 칼을 소형 면도기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엄청 잘 자릅니다. 일회용 면도기 같은 것도 양옆을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위에 매듭 처리 들어가고, 자루 주변에 매듭 처리,
모든 산업과 부품에 매듭 처리 기술과 층층이 기술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들어 제품을 적용했을 때 저한테 기술료를 줘야 됩니다. 특허를 침해하니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발견하는 겁니다. 매듭 구조는 상당히 금속, 콘크리트나 금속, 그다음에 나무 비트에 매듭을 주면 엄청난 힘이 증폭되고 맥주 와인 딸 때 코르크하게 딸 때 스프링 구조 있죠. 너무 얇아갖고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좀 두텁게 스프링 구조에게 매듭을 처리를 해주면 힘이 거기서 딱 맺어갖고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 처리는 일종의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좁혔다 넓혔다 이것도 힘이 증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 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반도체 점 찍어주거나 이렇게 동그라미, 사각, 오각 이렇게 모양의 형태는 상관없어요. 중간 저장소 역할을 힘을 축적 증폭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넓혔다 좁혔다 이게 또 분기점 만들어가고 이것도 일종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 만들어갖고 이렇게 속도를 빨리 처리해주는 이것도 이런 것도 매듭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일종의 매듭 구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분기점을 하나 만들어 중간 저장소라고 부르겠습니다. 분기점 만들어 갖고 이게 하는 것 이것도 반도체 기술 반도체 자체에 우리선이나 어떤 형태의 매듭을 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하류에서 상류로 물길에 올라가는 이 층층이 기술도 이것도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도 층층인데 좀 떨어진 층층이죠. 여기 붙은 층층이 떨어진 층층이 이렇게 생겨요. 이 층층이 기술도 산업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층층층층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층층이 기술이라고 한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전기선 이런 식으로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인데 전봇대가 필요 없는 가정용 전기선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도 다 들어갑니다. 전기선을 두텁게 처리하거나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리선 이런 전선이 아니라 이게 그 구리선을 가지고 거기에서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 주면은 이것이 전부 다 특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하로 전봇대를 없이 이제 이렇게 한정 같은 데서 하면은 지하로 내리잖아요. 지하로 내렸을 때 전봇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기선으로는 발열 문제가 좀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구리선을 안에다가 잔뜩 하면 그래서 중간 중폭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제 특허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형태를 만들든지 저한테 기술료 지급하셔야 됩니다. 전기선을 전봇대를 밑으로 내릴 때도 이렇게 이런 전기선 자체에서 두터운 곳으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소형 이제 기계 장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구리선 잔뜩 감아놓고 그래서 발열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렇게 누전이 없도록 처리를 해줘갖고 그래서 전봇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선 자체도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해주면 여기서 두텁고 좁고 이런 식으로 물길도 이렇게 보면 틈틈 서로 이렇게 두터운 부분 이렇게 길이가 서로 두터운 이렇게 두께가 틀리죠. 길이도 틀리고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력 발전할 때 물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이 수킬로미터까지도 흐르죠. 물이 양이 충분하다면 한 바가지면 안 됩니다. 양이 충분하면 수킬로미터까지 저절로 흐르고 또 논과 밭이다 아니면 어떤 토양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자동으로 그냥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압력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증폭시키고 축적하는 기술 이런 거 들어가면 특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술 공표를 통해서 하는 특허죠. 이렇게 부분이 매듭 층층이 기술이 중요하고 회전 볼트나 나사 만들 때도 볼트 내 끝을 이제 사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사선 구조도 제가 참 잘 쓰는 건데 위에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분사하는 거죠. 이렇게 볼트도 사선으로 좀 올려놓으면 마지막 끝 체결이 잘 돼요. 나사선은 속고보드용은 좀 나사선 간격이 좀 더 크고요. 그다음에 넓고 나사선 간격이 중간 좁고 촘촘 이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속고보드용은 좀 더 길게 그다음에 일반 못이나 나무 같은 데 받거나 일반용은 좀 더 좁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격을 틀리게 하면 압력이 증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틀리게 했을 때 이렇게 물기를 압력이 증폭이 되는 이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를 틀리게 했을 때 크기를 이렇게 틀리게 했을 때 떨어진 상태도 되고 모양이 크기를 틀리게 했을 때 압력이 증폭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회전뿐만 아니라 가로금, 그렇죠. 가로금, 세로금 이런 것들도 서로 간격을 틀리게 하면 압력을 증폭시켜 줍니다. 꼭 회전 구조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통로 같은데도 회전식 나사 이렇게 스크류 구조, 서로 간격이 틀린 구조를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증폭이 어떤 통로가 됐든 관이 됐든 무엇을 분사하는 것이든 뭐 연료관이든 어떤 것이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자동차 연료관뿐만 아니라 이런 층층이 기술, 이게 보면 풍력 발전에 있어서 맨 바깥에가 그 크기가 크고 중간 좁고 밑에는 이렇게 매듭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이 이게 축적이 돼서 안쪽까지 회전체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매듭 처리로 돌리는. 이 안에다가는 그렇죠. 오목한 것을 회전체를 오목을 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바람이 굉장히 쌩쌩쌩쌩 많이 들어요. 이게 풍력 발전에 있어서 병렬 처리하다 수많은 작은 풍력 발전기 자전거 바퀴 돌리듯이 작은 것을 수없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산 같은 데나 바다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엄청나게 큰 걸 돌리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숫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수로도 바닷물 끓여가지고나 강물 끓여서 수로도 많이 해서 거기다 물레방아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배치하는 수력과 풍력 발전을 동시에 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이런 풍력 발전에서 기본 이런 뭐 디자인 등록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들어 이것이 사각이 됐든 뭐가 됐든 형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다음 매듭 구조나 이런 층층이 기술이 들어가는 것. 여기다 오목한 점을 이렇게 다 찍어놓으면 오목을 찍어놓으면 골프공처럼 오목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힘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제 독특한 풍력 발전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나무 세탁기 통 안에도 이런 식으로 매듭이 들어간대요. 세탁기 통 원형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맨 안쪽에는 두텁고 위로 갈수록 세로 이렇게 딱 뾰족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탁물이 손상되지 않게 약간 부드럽게 면이 이렇게 되고 이것은 서로 이렇게 그 세탁물을 나눠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세탁물을 분할해 주는 거죠. 세로금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래는 두텁고 위는 올라갈수록 약간 세로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로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릴수록 세탁기를 갖다 위로 회전을 시켜서 들어 올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세탁물을 분할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세탁물 뭉침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조 이렇게 연료 분사관이라든지 이런 구조인데 여기 안에다 세로줄을 넣고 그다음에 가로줄을 해갖고 십자로 촘촘히 해주면 여기서 연료가 나오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연료가 나오면서 쪼개지면서 갑자기 통로가 좁혔다 넓혔다 이렇게 해주면 확 나오면서 연료가 안개처럼 분사되는 장치입니다. 세로금, 가로금, 십자. 세로금, 가로금 만나면 십자가 되죠. 그래서 그 세로금으로 분할을 해주고 가로금으로 쪼개주는 거죠. 표면적을.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본 이렇게 돼 있고 제 구조는 이제 병렬 구조, 병렬로 이제 해가지고 병렬로 처리를 해서 뭐 UFO다 그러면 연소기도 수없이 배치를 해갖고 하나의 통로를 압축시켜가지고 그 연소기 연소실에서 만든 열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밑으로 수직이 착륙돼 회전체 믹서기 같은 회전체를 돌려서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면서 수직 이착륙하는 그런 기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탄구멍처럼 해가지고 또는 뭐 안에다가 기체를 회전시켜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양력을 넣는 데 이런 게 있고
약간 더 이렇게 무거운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옆에 제가 추가로 제가 비스듬히 분사를 해가지고 그냥 약간 무거운 UFO는 그렇게 추력을 얻어서 옆에서 그냥 불꽃점화를 통해서 곧바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특허에 해당합니다. 지적재산권, 그렇죠.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매듭 기술 같은 데는 보면 산업상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콘크리트 비트, 금속 비트 이런 그다음 나무 비트의 모든 매듭 구조를 좀 힘이 중폭이 됩니다. 이게 맥주 와인 거기다가 매듭을 주면은 힘이 축적돼 중폭되는 것처럼 중폭이 됩니다. 뭐 전기선도 마찬가지. 뭐 도라이버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라이버 일반 도라이버 있잖아요. 도라이버도 이런 식으로 매듭을 이런 식으로 길게 좁게 이런 매듭 자체가 이제 이런 길게 좁게 이런 질고 작게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솔직히 힘이 드라이버 자체가 무거우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듭만 줘도 엄청나게 강하게 됩니다. 이게 얇아가지고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기선도 너무 얇아가지고 중간에 전지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두텁게 이런 식으로 중폭을 시켜주면은 거의 뭐 전기 손실이 없다시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봇대 없이 이렇게 전기를 처리하는 방법, 가정용도 이런 식으로 또 산업용에 특히 필요한 거겠죠. 자동차다 뭐든 이렇게 했을 자동차 어떻게 큰 모터 돌릴 때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전기 중간 저장소 역할을 뭐 기계를 통해서 제가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구리선 잔뜩 감하고 좀 발열 문제 해결하고 거기서 이렇게 불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전기를 증폭시켜주는 장치와 더불어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전기선 자체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기 배터리다 그러면 그렇죠. 전기 배터리 미니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슈퍼 카패시터 중방전 장치를 새로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병렬 처리를 했을 때 전원 공급 장치다 A사 그러면 전원을 발전기다 그러면 발전기를 소형으로 큰 거 말고 소형으로 큰 것도 있고 소형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발전을 해서 공급하는 병렬 구조와 그다음에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병목 현상이 없도록 에너지 병목 현상이 없도록 여러 개로 만들어서 같은 구조죠. 전기 자동차에게 슈퍼카패시터처럼 이게 중간에 정체 현상이 없도록 이게 여러 개로 처리를 하는 병렬 구조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육각 렌치라든지 홀서 커터 이런 데도 매듭을 넣어주고 카트나 장기디 깎기 이런 곳에 옆과 손 자루 부분에 매듭 넣어주고 농약 분사기 안가방가 매듭, 스패너 매듭, 만능 렌치 매듭, 예초기 자루 부분에 매듭, 전기 인두기에 매듭, 케이블 절단기 매듭, 세척건 스프레이건에 매듭 주는 거, 그다음 줄톱과 불톱 윗부분에 매듭 주는 거, 전기 설비용 프라이어, 뭐 이렇게 선거보드 칼 같은 거 이렇게 자루 같은 거 칼날을 잡고 있는 부분에 매듭을 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칼 종류를 그런 식으로 매듭 주면 엄청 잘 됩니다. 전기 설비용 프라이어에 매듭. 그다음에 칼자루 이렇게 칼 같은 거 있잖아요. 칼 같은데 이렇게 자루 부분에 이렇게 딱 나무 밖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부분에도 매듭을 하나 이렇게 딱 감아 주시면은 엄청 튼튼합니다. 거기다 대서 이제 그 칼날이 그 플라스틱 손잡이나 아니면 나무 손잡이에 바뀔 때 본드 처리를 갖다 강하게 결장을 시켜주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 매듭 부분 그때 매듭 부분은 좀 두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그럴 때는 이제 하나의 매듭으로 하셔도 되는데 크기가 이제 동일한 크기라 이것이 이 모양이 동일한 이중 두 개나 세 겹 처리 매듭으로 해주시면 칼이 굉장히 안 빠집니다. 두 개짜리 보통 두 개짜리면 될 것 같아요. 세 겹도 해도 되고 뭐, 만든 사람 마음이죠. 세 겹이든 네 개든 다섯 개든 그것이 딱 꽉 잡아주는 디스크 패드도 층층이 구조가 되는 거죠. 층층이 그래서 두 개나 세 개를 꽉 잡아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칼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솔비용 프라이어 매듭, 절연 압착 펜치 자루 끝에 매듭, 전선 와이어 피복 탈튀기에도 매듭, 압착 벤치 자루 매듭, 스크래퍼 자루 끝 매듭, 스프링클러 삼각다리 모든 삼각다리에 매듭 주는 것, 만능 박스 매직 소켓, 그다음에 렌치 매듭, 프렉시벌 비트 매듭 이런 식으로 매듭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방, 여행용 가방, 모든 가방에 드는 구조, 본체 연결된 이 손잡이 밑부분에
매듭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가방 종류에 상관없이 다 그럼 엄청 쉽게 들립니다. 그다음에 의자 다리 부분에도 모든 형태의 의자, 가구의 의자에 매듭을 줍니다. 그럼 의자가 튼튼해집니다. 편해지고요.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재테크입니다. 소파 다리, 의자 다리, 모든 가구 다리에는 이 매듭을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의자도 앉을 수 있고 편합니다. 의자 다리 이제 세로로 이렇게 안라거나처럼 세로로 이렇게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럼 그 2개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와 사각 박스식으로 연결시켜줘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의자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계형 다리에는 이렇게 매듭이 들어가면 기계가 튼튼하게 받쳐진다. 이 매듭 구조는 산업 모든 제품과 산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고 층층이 구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전기 중간 저장소처럼 크기를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두텁게 했다 두껍게 전기선 같은 경우는 두껍게겠죠. 전기선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물길도 이런 식으로 두껍게 얇게 모든 제품에 있어서 이런 구조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라면 재테크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품에 이게 제품과 산업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종의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모르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발견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전체 같은데 이렇게 보면 회전체 나사 같은데 서로 간격이 틀린 것을 배치하면 그것도 압력이 증폭이 되는 회전체 가로금 세로금도 서로 간격을 틀리게 하면 이런 구조가 다 들어가면 제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산업과 제품에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저장소의 중간 저장소 역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저장소 역할을 일종의 할 수 있는 반도체 구조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가주의 가위에도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에 접히는 부분 말고 바깥의 부분에 2중 3중으로 층층이 구조를 주거나 매듭을 주거나 이러면 굉장히 잘 잘리는 주방 가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 가위하고 전동용 가위도 이렇게 매듭 처리를 해주고 그 매듭 처리 낚싯대 낚싯대 자체에다 매듭을 처리해주면 엄청 잘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낚시줄에도 매듭을 처리해줍니다. 낚시줄에도 두껍고 얇고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를 해주거나 좀 두터운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중간에 버팀목이 이것도 전세계 특허입니다. 매듭 처리를 해주면 골프 자루에도 이렇게 7번 나이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로금, 세로금 넣고 오목하고 홈 파주고 홈 파주는 기술도 골프공에도 홈 파주면 멀리 나간다 그랬잖아요. 홈을 좀 몇 군데 파주면 이것도 엄청 장타 나온다. 뒤에는 층층이 구조를 2개를 하든지 3개를 층층이 구조만 자루는 매듭을 처리해 줍니다. 손에는 그립감 있게 그럼 이거 엄청 장타 나. 이것도 홈을 파주는 이 기술 나사선에도 윗부분에 십자든 일자든 중간에 홈 파주고 바깥 부분에 홈을 좀 일자가 됐든 십자가 됐든 홈 파주면 회전체가 안으로 이렇게 회전해주는 강하게 찝어서 회전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홈 파주는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습니다. 네. 모르니까 지금까지 못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양수기 같은데 이렇게 중간 저장소처럼 이렇게 그 통을 하나 딱 마련해 놓고 양수기 물 뺄 때겠죠. 물 끌어들일 때 물 바깥에 이제 뺄 때 이 호수가 2개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뺄 때 작은 통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바깥으로 중간에 물을 끌어들일 때 통 하나 그다음에 바깥에 뺄 때 통 하나를 만들어 주면 이게 에너지 중간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잘 너무 두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양수기가 이렇게 빨아들여야 될 때는 통을 좁게 아주 작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 역시 그 부분을 통을 약간
그렇죠. 내보내는 물 양수기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통을 약간 크게 좀 거기서도 압력이 증폭이 됩니다. 이건 기술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매듭 처리를 해주는 기술 이런 부분들 모터 돌릴 때 이런 층층이 이런 식으로 모터를 모든 산업용 모터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바퀴를 돌리듯이 이 두 개가 됐든 이게 층층이 기술이죠. 두 개 층층이 세 개 층층이 모터를 돌려주는 엄청 강하게 증폭되어서 돌아갑니다. 회전 축에는 무조건 매듭 처리를 다 해줍니다. 양수기 같은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